한국의 용호상박이란 세종대왕과 장영실. 한국의 세종대왕과 천재과학자 장영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어서 막역한 사이가 소원해졌을까?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으면 갓선생께서 알려주시죠. 세종대왕과 장영실은 역사적으로 특별한 유대감을 가진 인물들로 두 사람의 관계는 한국 역사에서 빛나는 과학 발전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기록에 따르면 장영실이 제작한 가마가 왕을 태우고 가던 중 부서지는 사건으로 인해 그의 신임이 크게 흔들렸고 이후 기록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신뢰와 책임의 중요성, 그리고 지도자와 조력자 사이의 미묘한 관계를 되새길 수 있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옛날 조선 세종대왕은 나라의 발전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과학적 문화적 성장을 강조하며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등용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장영실은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의 천재성과 성실함은 누구도 따르기 어려웠고 세종대왕은 그를 깊이 신뢰하여 많은 중요한 발명품을 맡겼습니다. 장영실은 물시계, 해시계 등 놀라운 발명품을 만들어 조선의 위상을 높였고 백성들에게 편리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종대왕이 신하들과 함께 행차할 일이 있었습니다. 왕은 장영실이 만든 가마에 몸을 실었고 장영실 역시 이 가마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마가 갑자기 부서지면서 세종대왕이 크게 다칠 뻔한 것입니다. 그 순간 장영실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고 대왕에게 누를 끼쳤다는 생각에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세종대왕은 그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여겼습니다. 비록 그는 장영실을 꾸짖지 않았지만 왕을 위해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에 책임과 중압감을 되새길 필요가 있었습니다. 장영실은 자신의 실수를 가슴 깊이 받아들이며 자책했고 이후 궁에서 물러나 조용히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책임과 신뢰의 무게. 왕과 신하, 지도자와 조력자 사이에는 특별한 신뢰가 존재합니다. 그 신뢰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언제나 최선을 다해야 하며 예상치 못한 실패에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큰 임무를 맡았을 때의 책임감은 더욱 막중하다는 점을 되새기게 됩니다. 지도자의 관용. 세종대왕은 장영실을 꾸짖거나 벌을 주기보다는 그의 성과를 존중하며 그가 받아야 할 책임을 스스로 깨닫게 했습니다. 이는 진정한 지도자가 보여야 할 품격을 의미하며 관용을 통해 더 큰 발전과 성찰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실패 속에서 배우기. 장영실은 실패를 경험한 후 궁에서 물러났지만 그가 남긴 발명품과 기술들은 조선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실패가 끝이 아니라 더 나은 성공을 위한 하나의 과정임을 일깨워줍니다. 결론, 세종대왕과 장영실은 정말 멋진 인물들이죠. 세종대왕은 엄격하면서도 포용력 있는 지도자였고 장영실은 자신의 실수에 대해 깊이 성찰할 줄 아는 책임감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둘이 만들어낸 조선의 발전은 단순히 과학적 성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품격과 관계에서 오는 깊은 신뢰와 배려의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세종대왕은 결코 완벽함만을 요구하지 않았고 인재가 가진 잠재력을 믿으며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장영실 또한 자신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순간에 실수를 받아들이고 물러날 줄 아는 모습을 보여주었지요. 이러한 점에서 두 사람은 우리에게 위대한 인물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서로를 대했는지 보여줍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실수와 책임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포용하는 법을 생각하게 합니다. 초짜 유튜버에게 구독과 좋아요는 필살기입니다.